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4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관련된 멸경지신문 사설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무산 위기, 뒷짐만 지고 있을 건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임금 상하한선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종 금액을 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위원하는 내용이 논의되다가 지금 무산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간설정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을 미리 정하는 위원회죠. 결국 노동자를 배제한 채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 억제를 미리 결정하는 것이죠. 이는 임금 인상의 노사 자유를 막는 것이고 자본의 이 최저임금 인상 억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아가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붕괴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국회의 상황 때문에 이런 임금 체계, 최저임금의 어떤 결정 체계, 새로운 그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문제다라고 하기 전에 이런 식의 접근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일 관계 관련해서 멸경신문은 한일 관계 벼랑 끝인데 여전히 분석 중이라는 외교장관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확정 판결로 압류됐던 일본 기업 국내 자산을 매각해달라는 이제 신청과 관련한 외교장관의 이제 답변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65년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것도 소개를 하고 있네요. 한일 관계 고착화의 이 책임은 일본 제국주의와 이를 개성한 현 아베 정권에 있는 것이죠. 사과와 반성, 그리고 일본 정부의 법적인 그 배상, 이런 것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이걸 하지 않는 일본 아베 정권의 그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에 이것이 다 정리가 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기만적이죠. 국가 간 양 정권 차원의 협정일 뿐 그 자체도 문제가 많았지만 당시 협정은 개인의 피해, 개개인의 이 피해를 모두 포함한 것도 아니고 그걸 그 협정에서 포함한 적도 없고 포함할 수도 없었습니다. 검경 수사권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검찰총장이 할 말은 대통령은 검찰에서 손 떼달라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아니죠. 검찰총장이 제기하는 불만은 대통령의 어떤 지배보다는 경찰의 수사권 비대화, 이것을 우려하는 것이고, 이 오래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을 둘러싼 그런 갈등의 표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탈원전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한국 원전 완벽 안전 미국이 인정했다. 한수원은 태양광 회사로 변신 중이다 라는 제목 사설에서 APR 1400은 최대 100년을 가동할 수 있지만 태양광은 그 기간이 3, 4차례 설비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멸경신문은 1년 넘게 원인도 못 찾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화재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태양광 조업종을 버려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ESS와 신재생 에너지 기술 수준의 이 근본적인 한계 아니냐. 그러니까 탈원전이 아니라 원전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이제 결론으로 가고 있는데요. 미국이 한국 원전 기술이 완벽하다라고 인정했다고 하지만 이를 온전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미국, 구소련, 일본 등에서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했죠. 말하자면 원전의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서 모두 원전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원전 자체적으로 수많은 사고나 결함이 드러났고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원전의 위험성은, 그 자체적인 위험성은 물론이지만 이 지진이나 전쟁 등 외부 요인에 대한 이 재앙의 그런 위험성, 이것이 더 우려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체에너지 태양광 개발에 당연히 초기이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기술 개발하고 투자를 늘려나가면서 대체에너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 인류의 지향을 막아내는 것, 정말 진정한 에너지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반대한민국 세력이 백주에 야당 대표의 물벼락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예통합진보당 후신단체 관계자들부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광주 송정역 앞에 집회에서 물세례를 받았다라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노총처럼 폭력 면허를 받은 듯이 폭력을 휘두른다라는 식으로 지금 갑자기 이제 민노총을 끌어들여서 비난을 하고 있네요. 황교안이 광주에서 배척당한 것을 이 통합진보당 후신단체의 물세례로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광주 시민 전체라고 해도 관이 아닐 정도로 자유한국당의 5.18에 대한 입장, 황교안의 정치 입장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항의하고 반대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황교안은 법무장관 지위를 이용해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데 앞장선 인물이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의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더욱 광주에 와서 이런 정치활동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이 사설은 이 나라의 상황을 폭력 면허를 받은 민주노총이라며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야말로 반노동, 반민주 집단이면 언론을 가정한 폭력 집단이 분명하다. 언론 면허의 포장으로 폭력을 장애하고 있는 신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북일 관계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심상치 않은 북일 접촉 주시속 기민한 대처해야 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아베가 김정은과 조건 없는 대화를 천명했다. 동북아의 새 변수로 등장했다는 것이죠. 미국과 철동 공조 끝에 미국의 동의를 얻어냈다. 우리 정부에 교훈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오케이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아베가 김정은에게 대화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북, 북미, 북일 관계 개선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에 당연히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이 한미, 일미 동맹 강화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으로는 한반도 평화에 기할 수 없죠. 현실적으로. 가능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 채널을 넓혀나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북 대화나 북일 간 대화가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이것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계가 분명하다. 미국이 허락해야 하고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 대화가 무산되는 이런 방식의 동북아에 있어서의 다자간 대화와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사법과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강사법에 멍드는 대학 수수 방한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전국 417개 대학의 올해 1학기 강의 수가 지난해 1학기에 비해 6,655개나 감소했다. 8월부터 강사법 개정 고등교육법인데요. 강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학들이 강의 구조조정을 한 탓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나타난 모순된 현상인데요. 각 대학들은 예산 증가를 앞세워 강의 수를 줄이거나 강사들을 대량 해고했죠. 이는 강사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 강사법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대학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서서 대학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고 대학생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거나 강화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재정이 충분한 대학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대학은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대학 강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청와대에 가세한 여야 소모적 대치, 민생 귀맞고 총선만 볼 건가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금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을 폐기하거나 후퇴하면서 신적폐를 쌓고 있죠. 최근 고위공직자 임명을 보면 지난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인물들이 등용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여야 정치 세력 간의 정쟁은 진정한 개혁을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서수문 고가 땜질 보수 연패까지 성수대교 참사 잊었나 라면서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의 현재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서수문 고가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면 하루에 수만 대가 이것을 통행하고 있기 때문에 통행을 중지시키고 즉각 안전점검에 돌입해야 합니다. 책임을 따지기 전에 안전에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드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아직도 계속되는 중국의 사드 보복, 이젠 치졸한 행태 접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현대자동차의 중국 합작 법인인 베이징 현대가 다음 달부터 베이징 1공장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실으면서 중국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요. 치졸한 행태로 비판을 한다고 이것이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롯데에 이어 현대차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은 이런 보복의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성주의 사드 배치는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인 MD 체제의 일환이기 때문에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전쟁, 제국주의 군사전쟁의 그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강대국 사이에서 새우등 터지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 뭐 중국을 비난하고 비판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의칙과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통상임금 신의칙 배제하는 경영상 어려움 기준이 뭔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부분이 한진중공업 근로자들이 제기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을 더 달라며 낸 소송에서 수당 청구는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률적으로 신의칙이라는 이 참 패괴망측한 어려운 이 법률 용어인데요. 신의칙은 모든 사람은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통상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마치 노동자가 사용자 입장을 생각해서 인정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통상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그것은 노동자가 인정한 것 아니냐. 그 회사와의 어떤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덜 받은 것도 신의칙 원칙이다. 그러니까 지난 걸 못 받은 걸 달라고 하는 것은 신의칙 원칙에 위배된다.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노동자는 노조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이를 양보했다면 모를까.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이걸 지급하라고 판결한 대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키는 신의칙이죠.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해서 일 시킨 만큼의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신의칙이지 지급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신의칙, 그것은 반칙입니다. 공정거래와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대기업 CEO들 만나는 공정위원장 현장 목소리 많이 들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배구조가 개선되어도 기업과 경제가 다 무너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게 거의 뭐 협박성 사설을 내보냈는데요. 공정거래는 대기업을 봐주는 것이 공정거래가 아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균형, 기업과 노동자의 균형, 기업과 소비자의 균형, 기업과 환경과의 관계 등 자본주의 기업과 대치되는 여러 영역에서 이것이 공정한가 아닌가 라는 것을 따지는 것이 이 공정거래 관련 법이고 또 공정거래위원회죠. 그런데 대기업이 무너지면 안 되니 재벌 지배구조를 인정하는 식으로 나오는 것, 이거는 거의 뭐 협박에 재벌 대기업 협박을 지금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세와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기업들의 조세 불복 부르는 누더기 세법 이젠 바로잡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조세 심판원에 접수된 법인세 불복 심판 전국 건수가 695건으로 1년 전에 비해서 21%나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2013년 경기 침체 여파로 세수가 줄자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였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기업이 법인세 부과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차원에서 조세 불복은 기업의 이윤, 최고 경영 연봉, 대주주 배당, 조세 부담률, 사회적 형평성 등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조세 저항을 그대로 표출하면서 세금 내기 싫어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 조세의 원칙, 조세 형평성의 원칙, 조세 부담의 원칙에 이것이 위배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고 하는 것이 주요하게 판단의 근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5월 4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